안녕하세요. 정코치입니다. 50대 이후 달리면 무릎 상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베스트셀러 50 이후 시작하는 러닝의 모든 것을 기반으로 통증 없이 오래 달리는 법부터 단계별 러닝 루틴, 그리고 저자의 철학까지 함께 다룹니다. 저자인 나카노 제임스 슈이치는 일본의 피지컬 트레이너이자 스포츠 부상 예방 전문가인데요. 중년에도 무릎 통증 없이 달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법을 책 속 실전 가이드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러닝이 오늘부터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통증의 진짜 원인과 회복법. 책 50 이후 시작하는 러닝의 모든 것에서는 통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양쪽 다리, 예를 들어 양 무릎이나 양 발목이 뻐근한 통증은 대부분 근육을 써서 생긴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의 통증이에요. 하지만 한쪽만 아픈 통증, 예를 들어 한쪽 고관절이나 발목이 찌릿하다면 그건 인대나 연골, 힘줄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위들은 혈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쉬면 낫겠지 하다가 오히려 악화되기도 하죠.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통증은 멈춤 신호이다. 무시하면 평생의 부상이 된다. 통증이 생겼을 때 냉찜질과 보호대 요법. 통증이 생겼을 때는 가능한 1초라도 빨리 냉찜질을 시작하세요. 저자는 RICE 요법을 추천합니다. R은 rest, 안정, I는 ice, 냉찜질, C는 compression, 압박, E는 elevation, 거상. 비닐봉지에 얼음과 물을 넣고 통증 부위에 10에서 15분만 대고 있어도 세포 손상과 염증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두세요. 그게 회복 속도를 훨씬 높여줍니다. 보호대를 착용할 때는 근육 잡아주는 얇은 밴드보다 40에서 70 헥토파스칼 정도의 고강도 압박 보호대가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단순해요. 빨리 식히고 제대로 잡아줘라. 러너의 회복은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통증을 예방하는 옷과 신발. 그렇다면 통증을 미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저자는 의외로 무엇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느냐가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옷입니다.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다면 달릴 때 입는 옷은 마음에 드는 옷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여름엔 반드시 속건성과 통기성이 좋은 옷을 고르세요. 땀이 금방 말라서 훨씬 쾌적합니다. 그리고 밤 러닝 시에는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반사 소재의 옷이 필수예요. 작은 차이가 생명을 지키는 안전 습관이 됩니다. 이제 신발이에요. 러닝은 내 몸무게의 3배 하중이 다리에 실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신발이 충격을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 무릎과 발목의 운명이 갈립니다. 좋은 신발의 기준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딱 맞는가? 매장에서 꼭 신어보고 발 전체를 감싸주는 느낌이 나는 걸 고르세요. 너무 꽉 끼면 피가 통하지 않아 위험합니다. 보통은 반 사이즈 정도 큰 사이즈를 추천해요. 둘째, 충격 흡수 기능이 있는가? 밑창이 얇은 일반 스니커즈는 충격이 그대로 관절로 갑니다. 러닝화는 완충제가 핵심이에요. 세 번째, 가볍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근육이 충분히 받쳐주지 않는 초보자라면 너무 가벼운 신발은 오히려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밑창의 마찰력. 아스팔트를 달릴 때 미끄럽지 않도록 적당히 두껍고 미끄럼 방지 재질을 선택하세요. 다섯 번째, 익숙한 브랜드라도 방심하지 말기. 같은 브랜드라도 모델마다 착용감이 달라요. 반드시 매장에서 직접 신어보고 걸어보세요. 오래 달리는 3단계 루틴. 이제 몸을 보호할 준비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오래도록 달리는 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책에서는
50대, 60대, 70대별로 지속 가능한 루틴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50대,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트레이닝, 그리고 일상 속 달리기, 시간 만들기. 즉, 달리기를 생활화하는 단계예요. 60대, 식생활을 점검하면서 기분 좋게 달릴 수 있는 속도를 찾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 핵심이에요. 70대, 이 시기에는 부상 예방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수영이나 요가와 병행하면서 러닝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시기죠. 이 단계표는 단순한 나이별 가이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의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달려야 할까? 단순히 거리나 속도를 재는 것보다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책에서는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과학적인 러닝법을 추천합니다. 걸음수나 시간보다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심박수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정시 심박수가 70이라면 220에서 나이를 뺀 수치를 최대 심박수로 두고 그중 60에서 80% 구간이 지방이 가장 잘 타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카보넨 공식이라고 하죠.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그래프를 보면 지금 내 러닝이 유산소인지 아니면 무리한 훈련인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보다 안정적인 리듬이 중요해요. 심장이 살짝 빨리 뛴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 그게 바로 가장 효율적인 속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심박수를 객관적으로 관리하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달릴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수치로 내 몸을 이해하는 거죠. 러닝은 기술이 아니라 결국 데이터로 나를 아는 습관이니까요. 러닝의 본질과 과학적 근거.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달리기는 젊을 때만 하는 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필요하다고 강조하죠.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아서 무릎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하루 30분 달리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고 뇌 기능이 좋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몸과 마음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러닝은 기록이 아니라 일상의 리듬입니다. 속도보다 꾸준함, 성과보다 지속. 그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저자 나카노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60대나 70대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 중에는 자연스럽게 나이 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사해 보인다는 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달리기 덕분에 나는 테니스를 오래 칠 수 있고 요가처럼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겠죠.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 속에 러닝이 있는 그런 60대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요. 러닝은 운동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우리는 이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러닝 생활에 작게나마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달리며 좋은 습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